추미애 당대표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36천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자, 이거 평소에 잘 찍으시죠? 좀 가까이서 찍어주시겠습니까? 네. 문자 다시 카톡으로 가시죠. 카톡으로 가서 보내드릴게요. 자, 보입니까? 때에 너무 다 크게 달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궁금하시니까. 추미애 청와대 빅딜 주범은 문재인 LCT 관련해 걸렸다. 그런 제목이고요. 긴급 속보입니다. 부산 해운대 LCT 모래밭을 건축부지 용도 변경해준 주범, 당시 참여정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었다. 이영복이가 검찰에서 모든 사실을 풀었다. 이를 정치검사 출신 청와대 최재경이가 받아서 수사에 들어갔다. 문재인이가 핵심 당사자로 걸려들면서 그 당시 총리했던 이해창까지 걸려들었다. 이것을 연결고리 삼아 한강호로부터 반협박 연락을 받은 친문 추미애가 청와대 들어가서 협상으로 나섰다고 한다. 문재인 뜻대로 청와대 협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결과는 박근혜 의도대로 나올 것이다. 문재인을 살리겠다면 그럴 수도 없고 다 죽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댓글 부대가 작동을 한 것인지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세력, 국민은 법치 질서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촛불을 들고 있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검찰은 엄정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위원장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혹세무민의 유언비어 유포하는 자를 검찰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년 전 부산판 수서비리 사건이다 명명을 해서 이영복 회장의 다대만득지구 특혜비리 사건을 파헤치고 그것이 나중에는 삼성의 자동차 사업 진출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또 정경유착의 주체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바로 저 추미애였습니다. 그 당시의 수법, 종합금융사 그러면 IMF를 불러왔던 단기 금융거래로 IMF의 한 단초를 제공했던 쪽입니다. 금융권과 로비를 하고 부산시와 부산시에 로비를 하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나 고도제한 같은 것을 풀고, 또 거기서 만든 비자금을 가지고 한나라당의 정치자금을 파이프에 물 공급하듯이 대준 사람이 바로 이영복 회장이었습니다. 그 정경유착의 뿌리는 깊고도 넓어서 20년 동안 뽑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보고 저는 대단히 경악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농단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패 공화국의 뿌리가 워낙 깊어서 이걸 옹호하는 어둠의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이 문자 제가 아침에 받은 문자여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하루는 또 그렇게 시작할 수는 없겠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국회의 사명이 바로 탄핵 제도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탄핵 발의와 의결 또 심리 전 과정은 헌법기관 각자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일입니다. 탄핵 사유 발의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사유에 있어서도 또 국민의 요구를 담기 위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은 주축이 돼서 밖에 있는 전문가들과도 널리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렇게 탄핵 의결은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을 걸고 역사적 사명감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 정치 세력이나 개인은 어떤 조건이나 의도도 결부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헌법기관의 사명감으로 이 국가 중대사를 국민의 뜻을 받든다는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개개인의 입장을 선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대로 준비를 해서 지체 없이 추진하는 것이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법치주의의 엄정함을 이것을 심판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상원 원내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네, 어제 야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향후 정치 일정의 불확실성을 대부분 제거했습니다. 또한 야권 공조의 균열이 올 만한 여러 이견 요소들도 대부분 다 해소했습니다. 이제는 야3당이 하나로 뭉쳐서 탄핵을 반천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튼튼한 야권 공조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이끌어낼 탄핵의 반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지금 하루빨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정조사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증인채택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증인채택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재벌들을 중심으로 한 정경유착, 그리고 최순실과 그 일파들에 의한 국정농단, 그리고 세월호 7시간, 그리고 언론 장악 및 언론에 의한 제대로 이 최순실 게이트가 보도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경위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삼성과 국민연금 문제, 그다음에 부영의 이중근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문제 등 구체적인 뇌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이를 위한 증인 채택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증인 채택을 방해한다면 또다시 최순실 게이트를 은폐하려는 집단으로 낙인 찍게 될 것입니다. 국정조사 관련된 증인 채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만약 이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예.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닷새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1국의 법치수호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마땅히 대통령에게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직언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던 최재경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김현웅 장관과 최재경 수석은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건의하며 사표를 낸 것이 아닙니다. 김현웅 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하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데 잘못 모신 상황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재경 수석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는 상황에 이른데 책임지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공직자의 도리를 크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이 대통령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도리는 임명권자의 입법 행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의 도리는 주권자의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 공무원 복무 규정 어디에도 공직자에게 임명권자의 범법 행위까지 보이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대통령인 공무원 복무규정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과 김현웅 장관, 최재경 수석의 사의 표명은 국민의 눈과 귀를 분산시키기 위한 쇼에 불과합니다. 공직자의 기본 자세도 갖추지 못한 것이 드러난 두 사람은 사의 표명 쇼를 당장 그만두고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의 표명 쇼 두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에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정권이 검찰총장을 끌어내렸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의 표명을 통한 검찰총장 사퇴 압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자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에 임하는 검사들도 검찰청에 걸려있는 검사 선서대로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춘진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요즘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또 농심은 멍들어져 가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진시황이 영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마치 줄기세포 치료 또 태반주사 등을 이용해서 아마 영생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심판받는 것은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국민들을 괴롭지 않게 하고 즉시 하야의 수순을 밟아서 혼란 없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히 대통령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고병원성 AI 발생 및 신고 현황을 보면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전국적으로 거의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지난 10월 달에 환경부에서 이 철새 분변에서 바로 이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차제에 매번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은 근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2014년 15년 669일 동안의 AI 발생 현황을 겪었습니다. 바로 2003년 4년 유행했을 때 102일보다 무려 6배 이상이나 긴 기간 동안에 AI와 싸웠습니다. 또 2016년에 겨울철에 연이어서 발생한 바가 지금 청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까닭이라고 봅니다. 이미 중국에서 2014년에 발생을 해서 현재까지도 AI가 고병원성 AI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 측에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국정 컨트롤 타워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즉시 환경부와 또 보건복지부 사람한테 만일에 옮겨간다고 하고 사람 간에 전파가 된다면 이것은 대재앙입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거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바로 만사가 불여튼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과 우리 경제를 안심시켜야 됩니다. 또 매번 AI가 발생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래서 농민 또 음식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위생 지침을 마련해서 홍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그 가금류에 대해서 수급 안정 대책도 저는 신속히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AI 대책당의 2014년 위원장을 할 때도 점검에서 나타난 바와 같지만은 AI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속히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검출한 바이러스도 어제 철새, 즉 철안에서 발견한 것만 질병관리본부에 주었지 다른 농가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는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연구소나 민간연구소 또 정부 간에도 신속하게 바이러스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매번 그 바이러스에 대한 부처 이기주의 또 국가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하게 공유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자 최고위원회 발언드리겠습니다. 호남의 대표 정치인이신 박지원 대표님의 자랑스러운 후배 정치인이고 싶은 양양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왼손은 야권과 잡고 있지만 오른손은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과 잡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 의원들은 고해성사의 당사자이지 연대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양손 모두 야권과 잡으라는 것이 호남 민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항상 듣던 인사 말씀이십니다. 이제 그 유명세를 박근혜 퇴진과 정권 교체에 쓰셔야 합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탄핵 일정을 밝히셨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의 위임을 받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역사적 소임을 맡은 우상호 원내대표의 압박감과 책임감을 모두 이해하고 힘을 실어 드려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지도부는 이제는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정권 교체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대죄인이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몫입니다.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의 지도에 따라 역사적 역할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해 분노하되 경멸하지 맙시다. 비판하되 조롱하지 맙시다. 야당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예의를 갖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께서는 나이로나 경험으로나 경륜이 있는 분입니다.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선봉장으로서 용장이라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장이자 덕장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힘을 믿고 당 지도부의 지도력을 믿고 흐트러짐 없이 역사적 소임을 해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관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원하는 국민이 10명 중 9명이라는 한 일간지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의 지지율은 0%라고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말하는데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면서 버티기 위해 들어간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어제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버릴 수 없다면서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되라는 것이냐고 한 말이 다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정현 대표가 설마 이런 말을 했을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예수이고 누가 유다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챙긴 범죄자들과 공동정범입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다 권력에 의해 박해받은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이정현 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정현 대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박근혜교 맹신도 아닙니까? 이정현 대표의 말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원하는 전 국민의 90%, 광화문에 모인 100만이 넘는 촛불 시민이 예수님을 버리고 못 박으려는 유대인이라는 말입니까? 이정현 대표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에 이정현 대표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맹목적 충성심이 지금의 이런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정치인의 충성심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정현 대표의 충성심은 권력자에 대한 맹목적 신앙으로 크게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가 여러 청년 단체들과 공동 주최로 박근혜 대통령 헌정 유린에 대한 청년 발언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젊은 배우, 의사까지 마이크를 잡고 울분을 토하는 것을 보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청년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면 이렇게 청년들이 나서게 되었을까 하는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합니다. 이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못한 청년들에게 중동으로 오지로 가라는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정에서 손을 떼고 퇴진하십시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가 국가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감사합니다.